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한국인들이 코인을 팔고 국장으로 다 떠났다는 소식이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고 있는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어제 미국의 고용 수치를 보고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예상치 못하게 고용 숫자가 오히려 폭발을 했는데요. 분명히 어제 피터 나바로나 케빈 헤셋 위원장이 패닉셀 나오면 안 돼. 당신들 경거망동하지 마. 왜냐하면 고용 쇼크가 나올 거니까.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예상한 거에 2배에 달하는 숫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 뭐냐? 사람들이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특히나 헬스케어 쪽이나 사회복지 쪽에서 이 고용 숫자가 완전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마이너스도 나왔었고요. 작년 10월에는 셧다운 때문에 0으로도 표시가 됐었지만 지금 불쑥 나와 있는 이거 뭐임? 다들 깜짝 놀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고용이 좋아버리니까 금리 인하 확률이 낮아졌죠. 그리고 실업률도 마치 자로 잰 듯이 똑똑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4.5%까지 고점을 찍었었습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요. 원래는 4.6%가 나왔는데 이거 오류임 하면서 바뀌었어요. 4.5%로. 그 뒤에 4.4가 나왔다가 어젯밤에는 4.3으로 안정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의외로 나왔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백악관의 자문장 그리고 고문위원장이 헬셋과 나바로가 지표를 모르거나 안 봤는데 나 이거 모르는데 쇼크 나올 수 있으니까 놀라지 마, 패닉셀 하지 마, 경고망동 하지 마라고 했을까요? 저는 그러기는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지표는 지표대로 나왔는데 뭔가 조금 제 추정입니다. 마사지가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이 들어가는데요.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잡이 이 숫자가 나오자마자 Great Job Numbers 하면서 밑에 백악관 표시도 있어요. 뭐 이거 완전히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용 숫자 봤지? 지금 예상보다 훨씬 높아. 뭐 마치 본인의 성과를 자랑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가장 세계에서 강한 국가다. 그러니까 오히려 금리를 가장 낮춰야 된다. 사실 고용이 좋으면요,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금리를 확 낮춰서 부채에 대한 이자도 낮게 내야 되고, 뭐 미국은 골든 에이지로 들어가고 있고, 누가 보더라도 이걸 본인의 성과로, 왜냐하면 숫자가 딱 이런 거 보여주기 좋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거 조금 마사지 의심이 난다.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소수지만 있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헬스케어 쪽이 이제 고용이 무려 8만 명으로 늘어났거든요. 전체가 뭐 12만, 13만 명이면 3분의 2가 헬스케어 쪽입니다. 이게 작년 4분기 기준으로 2배가 넘게 갑자기 확 올라온 겁니다. 야, 이거 너무 의심스러운 거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성과를 빌드업하고 있구나. 누가 뭐래도 숫자는 이제 보여주기가 딱 좋은 성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25년도면 이때는 이제 바이든의 뭐 여러 가지 전 정권 탓을 할 수 있는데요. 26년부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취임한 이후로 지금부터는 뭔가 보여주겠구나. 뭐 언제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7월 전후가 될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GDP 숫자가 올라가면 좋은 거죠. 그리고 고용 숫자. 뭐 금리 인하 확률 이런 건 신경 쓰지 않고 고용으로 일단 숫자로 내가 뭐 엄청 해외 이민자들 단속하고 뭐 AI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결국 올랐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가장 좋은 게 주식과 코인인 것 같아요. 다우존스도 2배로 올리겠다. 분명히 본인이 얘기를 했고요. 코인은 아직까진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뭐 전략 비축이라든지 이런 걸로 결국은 숫자를 보여주겠구나. 야, 이거 이제 성과 관리 들어갔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뭐 이 정도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전 세계에서 소문난 사실, 한국인들이 코인을 팔고 국장을 갔다더라. 뭐 동네 유튜버나 뭐 한국의 뭐 이런 신문사, 언론사가 아니고요. 세계적인 경제 언론사죠. 블룸버그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야, 이게 한 줄 한 줄이 정말 팩트 폭력이고요. 마치 소금을 뿌리는 듯이 탁탁 이제 꽂아 들어갑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개미들이 코인 떠나서 국장을 대거 같다. 대거 같다. 10월부터 하락세를 코인이 보였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시장을 떠났다. 팩트죠. 팩트 폭력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코인 시장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은 뒤에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즐거운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여기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때 코인 거래소의 거래량은 코스피를 추월했지만 코스피만 추월한 게 아니고 코스닥 뭐 전체 다 합친 게 이제 예전에 뭐 도지 하나 거래량이 코스피를 넘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코인 쪽은 전년 대비 65% 거래량이 완전히 폭락했다. 3분의 1 토막 났다. 반면 코스피의 거래액은 221% 급증했다. 3배가 넘게 올랐다. 이것도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반박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특히나 개미들의 특징을 보면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에 집중 투자를 했었는데 이 알트에 투자했던 사람들의 피로도가 가장 큰 상황이다. 이 속속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럼 어디로 갔느냐? 국내 주식에 대한 AI 쪽, 반도체 쪽, 로봇 쪽, 뭐 피지컬 AI 이쪽으로 자금을 옮기면서 지금 신용 공여 잔고가 30조 원을 돌파하기도 있다. 쉽게 얘기하면 B2가 30조 원을 돌파할 정도로 과열이 되고 있다. 정말 숫자로 분석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뒤에는 전망이에요. 앞에는 이제 팩트, 숫자를 이제 가져온 팩트고요. 뒤에서 전망을 하네요. 코인 시장에 실망해서 다 떠나가고 있지만 향후 코인 쪽 기술이 실질적인 금융 서비스로 안착을 한다면 시장의 성격이 유틸리티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쓰이는 애들 위주로 알트코인이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전망했다. 요거는 이제 전망이니까 맞을지 틀릴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선 내용들은 하나하나 반박하기가 어려운 정말 숫자를 비롯한 팩트구나. 정말 한국 시장을 속속들이 보고 있구나를 알 수 있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실 게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 이 기사에 한국 개미들에 포함이 된다면요. 아마도 향후의 투자가 매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코인 투자자들도 어렵지만요. 이미 한 방을 크게 맞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지금은 즐거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코인 쪽에서도 한 방을 맞았잖아요. 근데 주식 쪽에서도 또 한 방을 맞을 수 있고 나중에 코인이 올라가면 여기에 또 오면서 한 방을 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투자로 보면 이게 정말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이제 뭘 빠져나갈 수 없느냐? 팩트만 가지고 제가 여러 이제 투자 이 명인들의 말을 가지고 한번 반박을 해볼게요. 첫 번째 뭡니까? 대중과 함께 행동하지 마라. 이거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진리에 가까운 얘기잖아요. 비단 하우드막스뿐만 아니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대중과 함께하면 조금 느낌이 싸해진다. 물론 함께하는 시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겠죠. 일시적으로 함께할 수는 있지만 이게 계속 간다면 쉽지 않다. 근데 여기 보시면 분명히 한국 개미들이 대거 일시의 코인 시장을 떠나서 이제 국장으로 넘어온 지가 한 세네 달은 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역시 빠져나갈 수가 없는데요. 똑똑한 사람들이 피해야 할 세 가지, 파산당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찰리 멍거가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술, 두 번째가 여자, 세 번째가 빚 또는 레버리지를 쓰지 마라.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까 보셨죠? B2 잔고가 30조 원이 넘었다더라. 이것도 조금 위험할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거래량이 적을 때 사라. 이런 뭐 피터 린치도 얘기했고 코스톨라니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코스톨라니는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거래량이 적을 때 주식이 떨어지고 있다면 그거를 사라. 왜냐하면 확신 있는 정말 소수만 사고 있기 때문에 상승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까 얘기 나왔지만 코인 거래량은 3분의 1 토막, 코스피의 거래량은 3배가 넘게 올라와 있었잖아요. 가격이 코인은 쭉쭉 떨어지고 있네요. 이 1번, 2번, 3번을 볼 때, 이게 걸을 수가 없구나. 다 걸리는구나. 굉장히 위험한 투자가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물론 더 갈 수도 있어요. 더 갈 수도 있지만 일단 제가 볼 때는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물론 정말 이제 일부만 국장에서 제가 일부는 가지고 있지만 왜냐하면 이 주식이나 코인이나 뭐 부동산이나 이런 걸요. 정말 일부라도 갖고 있어야 그 시장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코인만 잔뜩 사고 아니면 주식만 잔뜩 하면요. 이것만 최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도 좀 들고 있는 건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금융투자협회에서
증시 예탁금 규모가 이게 지금 얼마나 무서운지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슈퍼 울트라 하이퍼 메가 파워. 정말 저는 이걸 볼 때 두렵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더 올라갈 수 있지만, 더 올라가는 것과 내가 돈을 버는 건 다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번 팩트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빨간색을 그어 놨는데요. 그러니까 증시 예탁금이 쉽게 얘기하면 증권사에 들어가 있는 돈이 이제 지금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꿈의 100조 원이었거든요. 이 100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한국의 보건복지부 1년 예산, 즉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초연금 모든 복지급여를 다 합친 것과 맞먹습니다. 1년치 예산. 아니면 작은 선진국들 있잖아요. 핀란드, 뭐 포르투갈, 뉴질랜드 이런 쪽 1년 예산에 맞먹는데요. 그거를 언제 돌파했다? 1월 말에서 2월 초에 돌파를 했습니다. 정점을 찍었어요. 제가 볼 때는 한 112조 원까지 쭉쭉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100조 원을 넘어가는 것도 이제 뭐 엄청난 건데 112조 원을 뚫고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랐다가 현재 기준으로 한 95조 원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 숫자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숫자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역대 코스피 코스닥의 통틀어서 역대 투자자들의 예탁금 규모 탑 10, 아마 탑 8, 뭐 50를 뽑아도 똑같은 이 소식이 나올 건데요. 1위부터 10위까지 했는데 과거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니요, 다 최근입니다. 26년 2월, 26년 1월, 25년 12월, 25년 11월, 아마 22, 32, 40이 가도요. 21년도 기록이 안 나옵니다. 왜냐면 여기 12위권 보면 나오죠. 21년도에 우리 나름 코스피도 그때 재밌었거든요. 그때 최고 기록이 77.9조 원이었는데요. 이미 11월 달에 가뿐하게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88조를 넘어서 100조를 넘어서 2월 4일경에 112조 원을 찍었었네요. 역대 최고 정점이었다. 글쎄요, 뭐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뚝뚝뚝 떨어지고 있고요. 참고로 1월 말, 그러니까 1월 27일쯤에 100조 원을 뚫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사상 최초의 100조 원 시대 개막했다. 이게 저는 무서운데 뭐 용자만 지금은 더 산다든지 이렇게 국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 같은 쫄보는 절대 할 수 없는 정말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의 판단이겠지만요. 이미 어마어마한 큰 상승이 나왔고 살 사람이 적어진 자산에 투자를 계속할지 아니면 큰 하락이 이미 나왔고 팔 사람이 적어진 자산에 투자를 할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겪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어떨까? 저는 이제 뭐 데이터는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뭐 언제나 적용되는 진리에 가까운 얘기가 이건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불멸의 자산. 사라지면 안 됩니다. 사라지지 않으려면요.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 위쪽에 있는 좀 대표 자산, 뭐 대장의 자산, 테마주여도 대장, 뭐 이런 애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겠죠. 둘째, 욕도 아까울 때 또는 욕이 나올 때 꾸준히 사면서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이게 제가 잘하는 투자고요. 뭐 이렇게 오를 때 사서 빠져나오고 이런 건 전 못합니다. 그런 방송이 있긴 있을 거예요. 정말 드물지만 잘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요거라는 것 같아요. 사라지지 않는데 사서 욕도 아까울 때 사서 기다리는 거. 지금 뭐 신문만 열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2배 레버리지가 곧 2분기에 나온다느니 여러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자신감, 또 어디 뭐 기조연설에 나섰는데 HBM5라는 분야에서 1위를 할 것이다. 지금 보면 뭐 그럴 수 있지. 당연하지. 삼성이니까 할 수 있겠지만요. 24년 말 아니면 불과 1년 전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요? 기억나시죠? 니네가 지금 단단히 미쳤구나. 약을 먹어야 되지 않느냐? 뭐 약 드실 시간입니다, 아버님. 이 짤 기억나시죠? 약 먹어라. 좀 입 다물어라. 이런 얘기가 아마 많이 우리가 이미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현재 코인이 과거의 삼성보다 더 최악이야. 코인은 쓰레기야. 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죠. 근데요, 과거에 삼성전자도 24년 말에 들고 계셨던 분이 한다면 제가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글쎄요, 하락률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알트코인의 기준으로는 많이 떨어진 게 맞거든요. 그렇지만
요기라든지 무관심의 관점으로 본다면 글쎄요, 뭐 코인이 지금 안 좋다고는 하지만 한 1년 반, 1년 전에 삼성전자보다 더 나쁘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동시에 두 개 다 들고 계신다면 좀 이게 이제 비교가 될 수가 있겠죠. 자, 1년 전 기사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삼성전자 나 홀로 겨울을 맞고 있다. 나 홀로 겨울이 뭡니까? 뭐 하이닉스 날라가고요. 나름 뚱칩뚱칩 재밌고 있는데 삼성전자만 진짜 못 갔습니다. AI 뭐 반도체, 엔비디아, 뭐 마이크론 뭐 다 날라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만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박탈감이 어마어마했겠죠. 예를 들면 비트코인 코인 전체 중에 뭐 비트코인도 가고 뭐 이더리움도 가고 하는데 뭐 리플만 못 가고 있다. 이러면 이제 박탈감이 엄청 날 거잖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그랬다는 겁니다. 1년 전에 조회수 보시면 여기 나오죠. 1만 회. 무려 353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KBS에서요. 조회수가 1만 회에 나왔다는 거는요. 보기도 싫다는 겁니다. 지금 뭐 여기 보시면 연관 검색어가 삼성전자가 사과, 반성문, 뭐 위기 이런 거였어요. 대국민 사과했던 시기인데 끝났는데 무슨 사과야? 너 뭐 있어? 뭐 욕도 아까워. 보기도 싫어. 이런 게 당시 주류 의견이었다. 삼성전자만 겨울이었다. 기억나시죠? 제가 이때쯤에 올렸던 몇 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채널이 오히려 KBS보다 조회수가 더 나왔네요. 1.1만 회. 최근에 매수했던 저평가 주식, 뭐 삼성전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가 그때 들었던 게 이게 숫자로 들은 거는요, 기억이 나요. 계속 말씀드렸죠. 3000% 올라도 안 산다니까 좀 그만해. 안 해. 그리고 4만 원 가면 사줄게. 4만 원 가면 사줄게. 또 한 분 기억이 납니다. 뉴스에서 삼성의 시읒도 안 나오면 내가 사줄게. 이런 분들은 기억이 나요. 구체적인 이런 숫자나 이런 목표치가 나왔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요. 글쎄요, 지금 분위기가 코인이 아무리 안 좋아도 이 정도 3000%? 4만 원? 뭐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정도로 삼성전자가 엉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국민 사과문도 발표를 하고 있었겠죠, 삼성전자도. 그 중에 하나가 주 6일 근무제를 부활하겠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뭐 반성문 쓰면서 했는데요. 사람들 반응이 어땠냐면, 구석기 시대입니까, 지금이? 뭐 장난칩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반성문이나 좀 잘 써라.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당시 사놓고 제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기억이 나시죠? 사람들이 안 보긴 했지만 욕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사놓고 제 목표가 뭐였을까요? 계속 말씀드렸어요.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게 목표다. 막 깜부치킨하고 뭐 지금까지 이렇게 될지까지는 저도 몰랐어요. 엔비디아에만 제발 납품을 하게 해주세요. 통과만 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맨날 하이닉스만 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상은 지금은 저는 한 뭐 9만 원대부터 팔다가 10만 원, 11만 원대 다 팔고 없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한 10만 원 근처에서 다 팔았어요. 그렇지만 그냥 뭐 2배 이상 벌었으니까 그리고 그 이상은 내 영역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지 자산이 이 정도면 성공한 거다. 왜냐하면 저의 원칙이었잖아요. 목표가 엔비디아 납품이었는데 납품을 했고 테스트에 통과했는데 뭐 전 세계 1위 한다? 뭐 더 갈 수도 있으니까 원칙을 바꾼다? 그러면 지금 뭐 더 올랐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다 결과론입니다. 그냥 내 원칙을 지켰으면 거기에 만족을 한다. 그리고 해지 자산이 뭐냐면요. 그냥 떨어질 때, 남들 떨어질 때 덜 떨어지면 성공이다. 이게 해지잖아요. 근데 심지어 2배 이상 올랐는데, 야, 이 정도면 제 전공도 아닌데 땡큐인 거죠. 전 이런 걸 보면서 워런 버핏도 이런 원칙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워런 버핏도 골프를 쳤나 봐요. 그래서 많은 이제 뭐 임원들, 대표님들이랑 사흘간 골프 여행을 갔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10달러만 내세요. 그러면 사흘 내에 한 번이라도 홀인원을 하면 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뭐 재미로 하는 건데 사람들이 다 10달러씩 냈는데요. 버핏은 이걸 안 냈다고 해요. 왜 안 냈을까요? 본인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작은 원칙이 무너지면 큰 원칙도 무너진다. 이게 홀인원 될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런 도박 같은 데는 10달러도 쓰기 아깝다. 그래서 내 원칙을 세우고 지키는 게 투자에서도 롱런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도 나만의 원칙이 있고 목표가 있으면요. 그거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거 온다? 그러면
누가 이제 뭐 더 간다, 뭐 난리를 쳐도 그냥 원칙대로 하시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가볍게 영화 한 편을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신의 악단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거의 이제 끝날 때쯤 다 돼가는 것 같은데, 북한에서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보시면, 북한 이제 장교님들, 이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없으니까요. 뭐 교회 가면 뭐 고문을 하고 죽이고 뭐 이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 쪽에 있는 분들이 뭐 이렇게 찬양하는 악단, 뭐 이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굉장히 평점도 높고 재밌어서 한번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간단한 줄거리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북한이 종교를 탄압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 국제사회, NGO에서 2억 달러 정도를 지원을 하는데, 종교는 탄압하면 안 된다. 뭐 죽이고 하도 그러니까, 니네 한번 진짜로 찬양하는 거 있으면 보여줘. 뭐 이렇게 검사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실상은, 교회 가면 다 때려 죽이고 고문하고 하는데, 가짜 찬양단을 만들어야 되는 웃긴 상황이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북한 장교들이 투입이 되면서 진짜로 막 성경을 보고 뭐 찬양을 하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왜 소개해드렸냐면요. 이 영화를 본 뒤에 저는 JP 모건 종필이 형이 생각이 났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랑 JP 모건의 공통점이 뭔지 혹시 아실까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둘 다 똑같습니다. 막아야 되고요. 고문을 하고 심지어 죽여야 합니다. 뭐를 그렇게 할까요? 영화에서는 북한의 체제를 위해서 종교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만 가면 그냥 막 성경 불태우고 고문을 하고 죽여야 되고 JP 모건도 본인의 생계, 은행의 이 생태계를 침범하니까 코인을 막아야 되고 고문을 하고 죽여야 되잖아요. 둘 다 똑같은 상황에 처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작년 뉴스도 아니고요. 오늘 새벽에 또 있었던 뉴스입니다. 지금 JP 모건이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올해 기관의 자금들이 엄청 늘어나서 코인 시장이 올라갈 수 있다. 뜬금없는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오늘 뉴스입니다. 작년 뉴스도 아니에요. 기관들의 자금 유입이 올라가고 규제의 명확성이 들어오면서 코인의 가격 상승을 뒷받침할 수 있다라고 보고서를 통해서 밝혔다. 올해 코인 자금의 유입량이 더욱 증가할 거라고 예상한다. 지금 거래량 아까 바닥이고 막 3분의 1도 막 이분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예상을 지금 하고 있을까? 특히나 여기 보시면 기관 투자자에 의해 주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특히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 가능성에 힘입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본인들이 지금 맡고 있는 게 클래리티 법안이잖아요. 근데 지금 본인들이 통과 가능성에 힘입어서 올해 시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한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냐 하실 수 있겠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비트 이더에 대한 담보대출 작년 말부터 이미 열심히 손님들 모집하고 있고요. 구조화 채권, IBIT를 통해서 조금 손실을 막아주면서, 뭐 상승은 조금 덜 먹지만 손실을 막아주면서 살 수 있는 비트코인 구조화 채권도 이미 런칭을 했고, RWA 시대를 위해서 플랫폼도 이미 수차례 테스트를 완료를 시켰고, 작년 내내 제가 소개해드렸던 게 금보다 비트코인은 저평가됐으니까 뭐 15만 달러에서 17만 달러 갈 것이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JP모건 왜 이럴까요, 이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구나. 뭐 코인인지 블록체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진짜구나. 그리고 막아봤자 소용없구나. 이거 어차피 퍼져나가겠구나. 그럴 바에는 그냥 받아들이자.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받아들이고 있는 준비가 보이잖아요. 지금 말로도 간다 간다 하고 있고, 물론 본인이 맡고 있으면서도 받아들이고 있는 이 미묘한 상황. 이게 신의 악단이라는 거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 신의 악단 보면 마지막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북한 장교 2명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교회의 기억만 나와도 막 다 죽여야 돼요. 고문하고 실제로 막 총 쏘고 이랬거든요. 근데 막판에 가서 이 공연이 끝나면요. 이 악단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됩니다. 이 정말 갈등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북한 장교 둘이 얘기하는 게 인상적입니다. 너도 보이냐? 뭐가 보였는지는 얘기를 안 하는데요. 네, 보입니다. 뭔진 모르겠는데 보이고 뭔진 모르는데 들리니까 환장하는 거죠. 이거 다 죽여야 되는 사람인데 이후에 이 장교들은 이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순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픽션이 가미됐다고는 하는데
이 북한 장교가 죽었다는 거는 실화, 이 사실로서 이제 밝혀져 있다고 해요. 1990년대 얘기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한번 맺어보면요. 만약에 이게 진짜고, 만약에 이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쵸? 만약 이게 진짜인데요. 안 사라진대요. 그리고 미래에도 많이 쓰일 거고, 국가들이 모아갈 자산인데, 현재는 과도하게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고 있다면, 거래량이 안 나오고 있다면, 글쎄요, 떠날 때가 아니라 꾸준하게 탐욕을 부려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